너무 예뻐서 씻으면서도 약간 기분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다시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망하는 걸 염두에 두고 30대 초반에 큰 돈을 들여서라도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망해도 못 돌아갈 것 같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에서 수제 두부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소라라고 합니다. 지금 출근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출근 준비는 이제 다 마쳤고 이제 옷 입고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제가 MD로 커리어를 시작해서 비즈니스 전략 기획 그리고 마케팅까지도 하는 총괄하고 그랬었어요. 마케팅 일 하시다가 갑자기 두부 가게를 차리신 거예요? 네, 갑자기 정말 두부 가게를 차린 거예요. 계기가 있으셨나요? 내 브랜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품고 살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과천으로 이사 와서 여기서 자리 잡게 되면서 지역에서 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해보다가 제가 이제 비건이기 때문에 두부가 엄청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거든요. 내가 건강하고 맛있는 두부를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고 싶어서 차리게 됐습니다. 마케팅 업무는 혹시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MD랑 마케팅 커리어를 합치면 8년 정도 돼요. 힘드셨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일 자체는 되게 잘 맞았거든요. 제가 20대 중후반에 어떤 계기로 비건이 되기 시작하면서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기 조심스러운 분야이다 보니까 대중 친화적인 아이템이나 서비스로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비건이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별명이 최고기라는 육식 생활을 정말 즐기던 사람이었는데요. 원래 총균세라는 책을 읽게 되면서 독서 모임에 나갔는데 독서 모임에서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채식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보면 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고기를 어떻게 끊죠? 막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한두 번씩 머릿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게 되고 내가 지구와 내 건강을 위해서 생명 존중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아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비건이 된 지 지금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막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네, 전혀 느껴지진 않고요. 삼겹살을 매일 먹는다고 건강한 거는 아니잖아요. 운동도 되게 많이 하고 잠도 잘 자고 먹는 것도 잘 챙겨 먹고 운동 퍼포먼스도 되게 좋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두부의 힘인가요? 네, 두부의 힘이 맞는 것 같아요. 두부를 정말 많이 먹거든요. 옛날부터 그럼 두부를 좀 만들 줄 아셨던 거예요? 어렸을 때 외할머니께서 재래식으로 두부를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일을 좀 하셨었어요. 되게 건강한 밥상?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두부를 잘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도 생겨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처음에 익숙해지지 않았을 때는 5시 반에 출근을 해서 저녁 9시에 퇴근을 했었어요. 정말. 네, 14시간을 근무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니고 100개에서 150개 정도 만드는데 그래도 한 6시간 걸리는 안 것 그래도 같아요. 너무 이른 시간이어가지고 네네네. 그 두부를 이 시간에 원래 만드는 건가? 더 일찍 만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오픈을 11시에요. 아침에 러닝하거나 맨몸 운동 같은 것 좀 하고 출근하거든요. 원래는 저녁에만 운동을 했었는데 한 달 동안은 정말 12시간 넘게 계속 근무했었거든요. 그래서 급성 요추염이 오고 나서는 저녁에만 하는 걸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재활 겸 아침에도 요즘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뭐예요? 좋아 보인다. 유튜브요? 마음 같아서는 진짜 콘텐츠도 하고 싶고 유튜브도 하고 싶은데 네, 아직 진짜 체력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또 혼자 하시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직원 뽑아서 오전, 오후 다 이제 직원분 오셔서 평일에는 늦게 출근하는데 토요일에는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없어요, 요즘. 네. 토요일에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없어서 토요일 아침에만 이렇게 일찍 출근해요. 근데 어제 오늘 딱 비가 와서 제가 너무 암울했어요. 이제 11시 반에서 12시 반 사이에 해가 정말 이렇게 쫙 비쳐요. 그 자연광이 되게 예쁜데
창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1억 4천 정도 들었어요. 네. 와. 보증금이랑 권리금이 있었는데 권리금은 사실 새로운 업종이어서 상권이 뭐 보통인 데는 안 내고 들어가도 되는 데가 많은데 거의 자릿세로 시세가 좀 자리 잡혀 있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기다려서 깎아서 했는데도 돈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전반적으로. 약간 대략적인 수치를 알 수 있을까요? 보증금이 3천이고 권리금이 2천이요. 나머지 비용은 인테리어 하는데 많이 들었고 기계도 비쌌어요. 몇 천만 원대거든요. 기계도 몇 천만 원대, 인테리어도 몇 천만 원. 그냥 깔고 들어가는 게 1억이었죠. 창업에 업 단위가 들어가는 진짜 네. 큰 돈이라고. 제가 했던 일을 살려서 했으면 사실 이렇게 자본이 많이 들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예 가게를 운영하는 거여서 대출도 안 나와요. 아 진짜요? 저 예비 창업자가 대출이 나와서 창업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부동산 가서 물어봤어요. 다 돈이 이만큼 있는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거예요? 은퇴하시는 분들이 그 가게 운영 많이 하시잖아요. 다 퇴직금으로 하시는. 진짜요? 네,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무섭거나 두렵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결정을 하고 나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심장이 너무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로 심장이 뛰어서. 근데 남편이 다 날려도 30대 초반에 되는 게 낫다. 언젠가는 사업을 시작할 것 같았던 거죠. 그런 것도 있었어요. 30대에 시작을 해야지 돌아갈 회사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34살이거든요. 저희 집은 신축인데 여기는 되게 낡았죠? 이런 상가가 좋은 상가예요. 되게 생활 동선도 안정됐고 여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배우 세대가 5천 세대예요. 제가 알기로는 배우 세대가 이렇게 많은 상가가 전국에 몇 개 존재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이 상가는 10년 이상 된 상가여서 공실이 하나도 없고 되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릿세를 2천이나 내고 자릿세를 2천이나 내고 들어왔죠. 그리고 여기가 골목형 상권이어서 옛날 시장 같은 느낌? 되게 재미도 있어요.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되나? 네. 이런 거 좀 찍어주세요. 기부 많이 하거든요. 제가 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기사 많이 났죠. 가천이 동네가 좁아서 조금만 기부를 해도 막 크게 이렇게 막 부풀려져서 좋은 것 같아요. 권리금도 센데 어떻게 기부도 그렇게 많이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사실 좀 티 내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가게를 하고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기부한다라는 명패 같은 거를 좀 둘 수 있어서 사람들이 보고 나도 기부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가게 자체가 약간 두부 가게 같지가 않고 그쵸. 되게 예뻐요. 그쵸. 그리고 여기 아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나가면서 여기 뭐지? 여기 예쁘다. 막 소담두부 예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되게 뿌듯했었고 어떤 할머니가 오셔서 저한테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초등학교 1학년 어떤 애가 이 명함을 가지고 와서 자기 엄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딸이 생기고, 네. 여기 가게는 원래 어떤 종류의 가게였어요? 여기 가게는 과일 가게. 처음에 여기 계약하기 전에는 상가도 오래되고 가게 자체가 예쁘지 않았어서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되게 막막했었거든요. 저희 지금 보시면 중간에 주방이 있고 이쪽도 문이 있고 저쪽도 다 매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쪽에는 일부러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이고 저기는 그냥 통로 지나가시는 분들이 저희 두부 보고 그냥 시장처럼 진짜 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두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내가 브랜딩을 너무 잘해서 일부러 막 사러 오고 줄 서서 먹고 이런 가게라기보다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발견해서 쇼핑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이즈 재서 제가 다 이제 제안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제 도면으로 만든 거예요. 네. 네,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그럴 능력까지는 없고 여기 동네가 정이 넘치는 게 그것도 저희 아파트 주민분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여기 오셔서. 그리고 아파트 주민분들이 진짜 많이 와주세요. 집이 가깝다 보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신축이어서 단톡방 같은 게 되게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같은 주민이 여기에 이제 가게를 오픈했다고 하니까 되게 많이 또 찾아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와서 또 살짝 단톡방에서 보고 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감사하죠.
이 일을 하고 나서는 잘 못 느꼈던 감사함? 사람에 대한 감사함도 많이 느끼고 인류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만족도나 이런 것도 올라갔나요? 네, 만족도는 너무 올라갔죠. 너무너무 좋아요. 다시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망하는 걸 염두에 두고 30대 초반에 이제 큰 돈을 들여서라도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망해도 못 돌아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픈한 지 그래도 조금 되셨잖아요. 네네. 남편분은 더 이상 좀 걱정을 안 하시나요? 근데 남편은 처음부터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편은 오히려 제가 지속 가능성을 되게 중요시하고 건강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처음에는 업무량이 조절이 안 되니까 이게 너무 오랫동안 조절이 안 돼서 얘가 이걸 관두면 어떡하지? 아니면 얘가 진짜로 건강을 망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두 달 지나고 이제 업무가 안정되다 보니까 이제 걱정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투자금 회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죠. 근데 지금 뭐 투자금 회수가 문제인가요? 요즘 자영업자들 다 난린데. 그래도 또 궁금한 게 수익이잖아요. 요즘의 수익은 어느 정도예요? 수익은 사실 뭐 인건비랑 임대료랑 원재료 값을 빼고 나면 정확한 수치를 좀 공개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어느 정도 웬만큼 남아요. 요즘 어렵다 하는 거에 비해서는 잘 버는 것 같은데 팀장급 마케터로 일했을 때보다는 솔직히 적어요. 만약에 돈을 바라고 했으면 그런 게 힘들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때 벌던 것보다 페이가 많이 적어요. 네, 근데도 그 전 일로 다시 못 돌아가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한 5년 정도 자리를 잡고 확장을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고 내가 그리는 미래가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회사에 있으면 내가 그리는 미래가 아니라 그들이 그리는 미래이고 불안하죠. 내가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가 되게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감이 떨어지는 것도 점점 정말 느꼈었고 MZ세대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제가 비건 브랜드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너무 제가 고인물이어서 비건이어서 대체 대중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연봉이 높아지면 높아지고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다음 스텝에 있을까? 이 연봉을 가지고 이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계속해서 생기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좋지만 나한테 권한은 없는데 책임져야 될 것들은 되게 많아지고 다음 이직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도 경력직들도 너무 인건비가 비싸면 안 쓰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AI로도 진짜로 많이 대체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정말 다 버리고 시작해보니까 예전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네, 하루에 판매하는 두부의 개수가 150개 정도? 두부랑 순두부랑 합쳐서. 두 판만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걸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계속 만드는 거예요. 진짜 그냥 계속. 일을 계속 해요. 일단 조금 네. 일을 하겠습니다. 요게 가마솥이고 맷돌이에요. 현대판. 저는 두부 기계가 몇 천 하는지 몰랐어요. 저도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거는 어떤 작업이에요? 이거는 콩을 씻어주는 거예요. 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불려줘야 되고 깨끗이 씻어줘야지 독소가 많이 없어져요. 이제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콩에는 독소가 좀 있는 편인데 이거를 충분히 불리고 깨끗한 물로 작업을 하면 독소가 다 사라져요. 근데 이거를 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배앓이를 좀 할 수도 있고 설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콩은 네. 몇 시간 불리신 거예요? 계절에 따라서 다른데 8시간에서 20시간까지도 불려요. 한겨울에는 20시간 넘게 불리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콩물을 먼저 만들고 두부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콩을 끓여서 콩물을 만들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정도 양이면은 네. 몇 개가 나와요? 이게 그 두부 15개. 아, 이게 한 판 정도예요? 네, 이게 지금 콩이 4kg 정도? 마른 콩 기준으로 4kg 정도고 불리면 이렇게 돼요. 최소 4번? 4, 5번씩 씻거든요, 한 망당. 근데 콩을 씻을 때 약간 제가 진짜 콩이랑 두부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콩이 너무 예뻐요. 예쁘죠, 진짜? 그쵸? 콩이 너무 예뻐서 씻으면서도 약간 기분 좋고 두부 이제 나오잖아요? 이렇게 면보를 딱
면포를 딱 거두면 되게 뽀얗고 예쁜 두부가 나와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이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광기는 있어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천콩이라고 써져 있던데 거기를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두부가 같은 국산 두부라고 해도 지역별로 맛도 다르고 콩 향도 달라요. 근데 추운 지방에서 나는 두부가 맛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북부에서 나는 파주 장단콩 그리고 연천콩 거기가 다 경기 최북부 상단이잖아요. 거기 콩이 제일 맛있고 또 제일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품질을 위해서 그 콩을 쓰고요. 중부지방이나 남부지방 콩은 향기도 덜 고소하고 맛도 좀 덜 고소하고 제 입에는 좀 비리기도 한 것 같아서 따로 쓰지 않고 좀 비싸도 연천콩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콩이 끓고 있어요. 얘가 대형 가마솥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콩물 같은 경우에는 콩을 삶아서 콩을 갈고 비지를 빼는 거고 두부 같은 경우에는 생콩을 갈아서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콩물을 먼저 하고 있어요. 갈면 이쪽으로 비지가 나오고요. 이쪽으로 비지가 나오고 이쪽으로 물이 나와요. 그거 왜 찍으세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콩을 저희는 2번 삶거든요. 왜냐면 국수도 이제 찬물 부어서 2번 삶으면 훨씬 더 쫄깃해지잖아요. 콩도 같은 원리로 한 번만 삶는 게 아니라 한 번 물을 반 정도 빼고 찬물을 넣어서 온도를 낮춘 다음에 2번 삶아서 얼음물에 헹구거든요. 그래서 저희 콩물이 진짜로 맛있어요.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그렇게 만드는데 여기는 뜨거운 물을 빼면 김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와서 연기 감지기에 그래서 연기가 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가운 물을 반 정도 모아서 물을 빼고 있어요. 손님분들도 막 깨끗하게 잘한다 막 이러시지 않아요? 그리고 막 손도 좀 그만해라. 올 때마다 막 바닥 이렇게 막 하고 있고 그러니까 깨끗해 청소 좀 그만해. 뭘 또 닦아 막 이러세요. 좀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쵸, 맛있는 냄새 나죠. 양쪽으로 이렇게 매대가 뚫려 있으니까 냄새 맡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또 애기들이 그렇게 귀여워요. 맛있는 냄새 난다 이러면서 지나가요. 걔네는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근데 애기들 두부 잘 먹어요? 네. 잘 안 먹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잘 먹더라고요. 잘 먹고 또 되게 흥미로운 게 있는데 돌 아기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맛을 되게 잘 안 돼요. 저도 몰랐는데 두부를 진짜 잘 먹고 어떤 분이 와서 말씀해 주셨는데 애기가 아파서 식음 전폐하고 있었는데 두부를 먹으는데 그걸 다 퍼먹더래요. 엄청. 네. 그래서 진짜 애기들 입이 정확한데 되게 맛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았어요. 여기 상권이 재밌어요. 여기 막 초등학생들 이렇게 무리지어서 지나가면서 너 소담두부 먹어봤어? 막 진짜 이러면서 지나가요. 옆에 인기 있는 빵집이고 앞에 인기 있는 떡집이고 뒤에 인기 있는 떡집이고 옆에 또 이제 제일 잘 되는 반찻집 이런 게 다 제가 덕을 많이 보고 있죠. 되게 감사하게도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이 한다고 되게 막 기특하게 봐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기특할 거 한 개도 없는데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좀 기대에 더 부응하고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폭삭 소가스다? 좀 그런 동네 분위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동네가 그래요. 진짜 여기 좋아요. 근데 저 외면 사람이 없어요. 얼음물에 식히는 작업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집이랑 콩물 맛이 다르다고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근데 얼음물로 헹구는 게 킥인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콩물 만들 때 되게 저를 질려 하셨어요. 이거 콩을 2번 삶는 것도 까탈스러운데 막 얼음물에 막 씻고 있으니까 이제 굉음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두부 만들 콩물 끓이고 있는데요. 끓일 때는 뒷정리하고 또 다른 것들 소분하고 이러느라고 진짜로 쉴 시간이 없어요. 엄청 제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를 재밌어 하는 사람이어서 힘들긴 힘든데 되게 재밌어요, 이런 게. 타이머도 엄청 많이 맞춰놓거든요. 그래서 타이머 맞추면서 일하는 것도 게임하는 느낌? 근데 뭐가 뭔지 헷갈리는
네, 뭔가 게임하는 느낌? 이제는 뭐 하시는 거예요? 간수를 계량하려고 하고 있어요. 두부 응고제로 쓸 수 있는 간수 종류가 좀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거 써요. 조제해수 염화 마그네슘이라고 이게 천연 간수이거든요. 황산 칼슘이나 염화 마그네슘, 뭐 일본산 니기리 같은 것들을 쓰시는 곳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거를 쓰면 두부 수율이 되게 좋아요. 두부가 통통하게 잘 부풀고 잘 만들어지고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화학물질이고 몸에는 좋지 않은 거고 과다 섭취하면 좋지 않은 물질이다 보니까 안 쓰고 또 일본산은 걱정이 되잖아요. 일본 바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절대 쓰지 않고 간수도 비싼 거만 씁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좀 맛있냐고 여쭤보시면 사실은 제가 아직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인데 제가 잘 만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진짜 거짓말인 것 같고 원재료를 워낙 좋은 거 쓰다 보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또 다른 일을 이 두부는 식히는 거예요? 네, 두부가 끓는 상태에서 간수를 넣으면 안 돼요. 65도에서 70도까지 식혀서 간수를 넣어야 되거든요. 타이머 맞춰놓고 지금 식히는 중이에요. 옛날에 같은 시대려나? 슈게임 이런 거 하셨나요? 그런 거 같아서 너무 재밌어요. 만족도가 높아요. 이게 간수를 넣는 방법이 몇 가지 있거든요. 나무 주걱 사이로 이렇게 조금씩 흘려보내서 이렇게 휘젓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회오리를 쳐서 간수를 회오리 중간에 넣은 다음에 역류로 멈춰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두 개 다 해봤는데 이게 훨씬 맛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하고 있어요. 간수 넣고 나서 뜸들이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타이밍 맞춰놓고 중간중간 계속 그냥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네, 두부 아직 안 나왔어요. 두부 한 30분 정도 기다리셔야 돼요. 생각보다 되게 오픈도 전에 많이 지나다니시죠? 그래서 몇 명의 고객들을 놓쳤는지 아까워요. 이거를 뜸을 잘 들여서 떠먹으면 초당 순두부예요. 되게 뽀얗고 예쁘지 않나요? 저는 사실 순두부를 훨씬 좋아하거든요. 콩이 생각보다 진짜로 맛있고 단데 공장에서 만들다 보면 유통 과정이 길다 보니까 첨가물 같은 것들도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물로 좀 많이 씻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아무것도 안 넣고 간수랑 천일염이랑 콩만 넣기 때문에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요. 네, 가격이 4,500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담아주세요? 제가 12월 26일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콩값이 오르기 전이었어요. 콩은 10월에서 12월에 재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부터 햇콩으로 시작했는데 그 가격이 작년 가격이랑 똑같이 처음에는 받다가 콩값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난 이미 가격을 책정해버렸고 슬픈 지금 다시 올릴 순 없는 거예요? 올려도 되긴 하겠지만 고객에게 좋은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브랜딩 측면에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두부를 많이 넣어서 넘쳐 흘러서 한 번 정돈을 해서 좀 돌려줘야 돼요. 이거 봐요. 너무 맛있겠죠? 완전 탱글탱글해요. 저는 이거 이렇게 열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확장해 나가고 싶은지. 로컬 지역 기반으로 한 웰니스 커뮤니티 같은 거를 만들고 싶어요. 지금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러닝크루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초보, 왕초보분들 러닝 알려드리고 독립적으로 혼자 이제 5km 정도는 뛸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 좀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운동하는 거, 먹는 거. 살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개인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삶의 방향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은 게 제 최종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사업 계획 같은 게 더 있을까요? 원래는 있었거든요.
개업을 해보니까 제가 아직 반년도 안 된 초보 사장이고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다 엎어야 될 것 같고요. 두부를 잘 만들고 퀄리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고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3년 정도는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다가 조금 더 안정이 됐을 때 다음 스텝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숫자적인 거는 사실 여기서 일을 더 해서 돈을 벌 수는 없어요. 다른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콘텐츠를 발행을 계속 꾸준히 해서 돈을 벌거나 책을 출판해서 돈을 벌던지 그래야 되는데 제가 두부를 너무 만만하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얘도 제대로 못하는데 다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제대로 한 다음에 차차 확장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장님처럼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만둬야 할 때 그럴 수 있는 용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회라는 거는 여유가 없을 때 찾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로 아닌 것 같은 회사에서 조금 한 발짝 벗어나서 생각할 시간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의 방향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를 잘 탐구해보고 하나하나 쌓아간다면 언젠가는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장님이 생각하는 인생은 땡땡이다가 있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시작하기 전에 사고 실험을 해보고 예측을 해보고 내가 나름의 계획을 세워봐도 시작하고 나면 그 계획이 사실은 다 흐트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고민과 너무 많은 걱정을 하기보다는 큰 틀 안에서는 흘러가는 대로 두고 거기에 이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좋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시청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조언은 하고 싶지 않고 내 주제에 조언은 하고 싶지 않고 요즘같이 힘들 때 건강하게 잘 챙겨 드시고 다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추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저희가 사실 마지막으로 드릴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 미치겠다. 이게 뭐야? 기세장 증명서라고 기세가 짱인 분들한테 저희가 전달드리는 포스터예요. 감사합니다. 저희 왕단골님 오셨어요. 아니 저 하면 잘해요. 맛있어요. 아 이게. 진짜요? 근데 막 저기 여기 단골이세요? 아니 그럼 여기 메인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전국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유튜브에만 나가는 아 그 거예요. 유튜브 안돼 정말 맛있어요 여기가 이 두부가 정말 유기농 두부다 보니 유기농 아니에요. 유기농. 유기농 두부 사장님은 이게 초당 두부를 항상 새벽에 네. 새벽 나가고 있어요. 네 나가고 있어요. 항상 새벽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오. 제가 봤습니다. 오. 소담 두부듯이 마음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가게도 이뻐요. 최고, 최고, 짱짱짱, 파이팅! 너무 잘하시는 거. 잘하죠? 안 하죠? 큰일 날 뻔했네.